동승자와의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뺑소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설린의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할 정도로 아주 무거운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친 경우,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또 뺑소니를 한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뺑소니로 인한 처벌과 합하여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뺑소니에서 받는 처벌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뺑소니의 조사는 음주운전을 하고 그 다음날 또는 며칠이 지나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음주운전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같이 처벌되는 경우는 실제로 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합의를 할 때는 합의금의 지급이 필요한데 예전에 재판부에서 실제 합의금을 얼마 주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고 합의만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감형을 하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실제 합의금을 얼마 주었는지 확인하고 그걸 조서에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생각하는 합의금과 가해자가 생각하는 합의금이 너무 차이가 클 경우에는 합의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 뺑소니로 재판을 받는 사람 대부분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 경우에도 절대로 현장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고 처리를 하게 해야 됩니다. 피해자를 구조해 줘야 되고요. 사고를 낸 사람의 신원도 알려줘야 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혼잡하거나 골목길을 다니는 경우에 충돌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내려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어린아이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